안녕하세요. 저희는 10조 김동혁, 이하은, 이수범이고요. 저희는 이제 쾌그 경진대회 중에서 스토어 세이즈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라는 대회에 참여했고 그 참여한 모델링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돼요. 각 경진대회가 어떤 건지 한번 소개를 드린 다음에 데이터 셋별로 진행한 EDA, 그 다음에 모델링을 들어가기 위해서 했던 피처 엔지니어링, 그 다음 베이스라인 모델링, 그 다음에 최근 2주 동안 제일 집중적으로 진행했던 성능 개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어 세이즈의 어떤 경진대회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자면 에카드로에 기반을 둔 대형 식료품 소매 업체의 판매량 데이터를 이제 시계열 데이터로 모델링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경진대회를 선택한 이유는 이 식료품 소매 업체의 데이터다 보니까 굉장히 재고 관리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남았을 때 식료품은 유통기한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장기간 그렇게 보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링을 통해서 판매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델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 대회에 참여한 참가팀은 한 650여 팀 정도가 됐고요. 평가 지표는 RMSLE로 이루어졌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계열 예측을 통해서 모델링을 진행하는 게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어 세이스에 저희가 사용했던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적어보았고, 사용 모델도 일단 베이스라인에서는 라이츠비엔과 캡부스트, 그 다음에 이제 성능 개선도 이제 각종 모델을 사용하면서 그 모델들을 앙상블 해서 진행해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EDA와 각 데이터셋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모든 데이터셋에 저희가 출력을 했던 건데 무엇이냐면 이제 각 데이터셋의 자료형이나 아니면 고유 값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 반복적인 출력물을 제작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기별로 총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중간에 보시면 이상치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저게 대부분 다 연초에 이루어져요. 그 연초에 이루어지는 이유가 이제 신년에는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레인셋에는 각종 품목별로 이 데이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점에 한 54개의 품목들을 판매하는데 이 54개의 품목들을 각각 얼마나 판매되는지를 나누어서 총 판매량이 아니라 이 세부적인 판매량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저렇게 표로 한번 각 품목별로의 판매량을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상점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를 담겨 있는 어떤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유값과 자료형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상점들이 위치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 특정 지역에 꽤나 많은 상점들이 위치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한 EDA에서는 스테이트라고 해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앞선 EDA는 이제 도시 위주였다면 이제는 주로 더 넓혀서 어떻게 상점들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각 상점에서 안 파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품목들이 다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품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고 또 마찬가지로 이 품목별로 그 얼마나 많은 상점에서 판매가 안 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래에 추가적으로 각 품목별로 그 판매되지 않고 있는 상점의 개수는 또 얼마나 되는지 한번 EDA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A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시기별로 어떻게 가격이 변동되고 있나 살펴보았는데요. 이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그 석유 가격에 매우 민감한 국가이기 때문에 꽤나 이 부분을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대체 전을 보시면 저렇게 결측치들이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저희가 저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 오일 거래소에서 판매량 그 가격을 그 발표를 안 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채워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선형 보관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여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각 상점이 이제 그 품목별로 재고를 쌓아두기 위해서 미리 거래량을 쌓아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거래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시기별로 한번 살펴보았는데 중간에 보시면은 툭툭 매우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는 위치들이 보여요. 저 위치들을 보니까 연말이라던가 아니면 에콰도르의 특이한 홀리데이가 많이 몰려있는 날 한 15주 정도 전이나 15주가 아니라 15일 정도 전에 그 상점들이 많은 재고들을 사오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거래량이 중간에 많은 포인트를 보이는 곳이 있는 것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이 에콰도르의 공휴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타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는데 역시나 기본적인 홀리데이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저 다른 타입 중에 트랜스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숫자는 되지 않지만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이동된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공휴일 날짜에는 공휴일이 아니었다라고 저희가 다시 데이터 전처리를 해줘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도 맨 마지막 이쪽에 보시면은 노 홀리데이라고 해서 과연 이날이 홀리데이였는지 아니었는지에 따라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파악하기 위해 한번 표에 넣어 보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시기별로 그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딱 보시면은 그 신년이라든가 아니면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든 상점들이 판매를 안 하는 0값이 매우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그래프 포지션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토어들이 이제 연말이나 저런 특정 휴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판매량이 아예 안 잡히는 날짜도 있구나라고 저 EDA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해서 시각화들을 해봤는데요. 이 저희가 살펴보았을 때 각 상점들이 매 기간 열려 있었던 게 아니라 특정 기간 이후에 설립된 상점들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품목에서도 특정 기간 이후에 판매되기 시작한 품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두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서 안 열려 있었던 기간들이 얼마였는지, 안 팔리고 있었던 기간이 얼마였는지를 나타낸 그래프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중간에 문을 닫은 상점이라든가 중간부터 판매를 하지 않은 품목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또 그런 마지막 기간에 문을 닫고 있었고 판매가 되지 않고 있었는지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각종 피처들을 어떠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그래프로 표현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리데이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EDA를 진행한 건데, 홀리데이일 때와 아닐 때 각 도시별로 얼마나 판매량이 차이가 났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열, 먼스, 위크, 그 다음에 데이로 쪼개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쪼개준 거를 바탕으로 각 세일즈 양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총 판매량들이 어떤 식의 추이를 보이고 있었고 어떠한 그래프 분포를 보이는지 한번 EDA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저희가 베이스라인을 위한 피처 엔지니어링을 진행했는데요. 일단은 먼저 저 레그 피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연 피처인데, 이게 시계열 데이터이다 보니까 특정 시점 이전, 예를 들어 7일 이전의 과거 데이터가 오늘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7일이라든가 15일이라든가 30일 이전의 데이터를 오늘의 피처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연 피처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롤민 피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 평균인데, 마찬가지로 과거 시점 한 7일간의 평균, 15일간의 평균, 30일간의 평균이 오늘날의 피처로 충분히 사용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피처로 추가하는 저런 함수를 제작해서 피처 엔지니어링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를 나눠주는 피처 엔지니어링과 이제 결측치를 처리해주는 피처 엔지니어링을 진행했는데, 저기 보시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트랜스퍼드, 그러니까 이동된 공휴일에 대해서도 펄스로 다시 결측치 처리를 전처리를 진행해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총 피처 엔지니어링 진행한 것들을 다 합쳐주는 머지 데이터 함수를 제작했고요. 이렇게 총 제작된 베이스라인에서의 트레인 셋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왼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설명드렸던 데이터 쓸 수 있었던 아주 기본적인 그런 피처들을 놔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저 두 가지 글자가 이제 바로 저희가 새롭게 추가한 지연 평균과 이동 평균도 추가해서 저희가 베이스라인을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라이트GBM으로 돌려봤는데, 라이트GBM 같은 경우는 이전 트리가 현재 트리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시계열 데이터를 모델링 하는데 굉장히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라이트GBM으로 한 5,000번 정도의 학습을 진행해봐서 가장 좋은 값에 나온 점수를 저희가 채택을 하기로 했고, 역시나 5,000번 제일 많이 돌렸을 때 가장 좋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캡부스트에 대해서 모델을 돌려봤는데, 이걸 돌려본 이유는 범주형 데이터를 다루는데 굉장히 유용한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캡부스트도 한번 100번 정도 돌려보아서 100번 중에 가장 잘 나왔던, 역시나 99번째 나왔던 그 모델을 통해서 가장 잘 나온 점수를 이제 저희가 서브미션으로 베이스라인 때 제출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점수가 이제 한 0.42458 정도로 나와서
이게 650팀 중에 한 80등 정도 하는 점수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주 동안 성능 개선을 위해서 각종 피처 엔지니어링을 추가로 진행해 줬었는데, 일단은 각 피처들의 변수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나눠봤어요. 일단은 스태틱이라고 해서 고정되어 있는 변수들은 이제 원하드 인코딩으로 진행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 코베리에이츠 같은 경우는 과거 변수, 그러니까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늘 재고를 사오는 거는 앞으로 몇 주 뒤에 팔기 위해서 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연 평균으로 지연 피처로 이용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 싶어서 이 패스트 코베리에이츠는 트랜잭션이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이제 그 특정 시점에 이게 이렇기 때문에 판매량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하는 퓨처 코베리에이츠의 피처들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일과 온프로모션에 대해서 이제 이동 평균을 피처로 지정을 해줘서 저희가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모델링 피처를 진행할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이제 노이즈인데요. 노이즈 같은 경우는 이런 이동 평균을 만들어내는 피처를 진행하면 과적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저희가 알게 되어서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그 부분을 좀 방지하려고 했고요. 또 다음에 이제 EWM 피처라고 해서 저희가 단순히 이동 평균을 한 게 아니라 지수화중 이동 평균을 제작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시각화에서 보셨다시피 중간 시점 이후에 판매가 되지 않는 품목들이나 아예 문에 닫은 상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대회 테스트셋은 막판 15일간의 데이터예요. 근데 이건 한 꽤나 긴 5, 7년간의 데이터셋이 모여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15일을 측정하는 데는 이 최근에 연 상점들이 뭔지,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품목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겠다 싶어서 지수 가중 이동 평균을 이용해서 좀 더 최근 데이터셋에 가중을 많이 둔 그러한 피처들로 이제 모델링을 학습하겠다라는 식으로 성능 개선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제 스케일링을 세일즈 판매량에 진행을 해주어서 로그 플러스의 스케일링과 민맥스 스케일링을 동시에 진행을 해줘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모델링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려본 모델이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성능 계산을 처음으로 돌려봤는데,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돌려본 이유는 이게 시리얼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 굉장히 적합하다고 저희가 느껴져서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돌려보게 되었고, 또한 이번에는 그 총 판매량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각 품목별로의 추이를 계속해서 학습을 해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54개의 품목을 각각 34번 학습한 모델로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 학습량을 평균 내서 저희가 이제 모델링 결과를 낸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생각을 해서 훨씬 더 쪼개서 학습하는 방식을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XG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과적합을 방지하는데 굉장히 좋은 모델링이라고 저희가 들어서 XG 부스트도 이 마찬가지로 선형 회귀와 마찬가지로 각 품목별로 나누어서 모델 학습을 진행해 주어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내는 그러한 모델로 학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서브 미션을 진행해 봤는데요. 이제 각 앞에서 저희가 했었던 4개의 모델들을 앙상블 해주는 건데, 그냥 앙상블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장 최근 15일의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5일의 데이터를 훨씬 더 가중치를 두기 위해서 전체 기간을 한번 학습한 모델과 그 다음에 2015년을 기준으로 좀 더 최근의 데이터들만 한번 학습한 모델을 이제 생성을 해서 그 2개의 모델을 다시 한번 앙상블 해주는 식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앙상블 모델을 진행을 해줘서 이제 서브 미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을 때 저희의 최종 리더보드 점수는 0.37984로 꽤나 오른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아까 650팀 중에 베이스라인에서는 80등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18등까지 오른 등수로 이제 리더보드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